안녕하세요. 김경민 행정사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농지처분 의무 부과,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으로, 자격 의무 위반으로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처분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면제 사유 또 예외 사유라고 볼 수 있는 농지은행의 농지 수위탁 임대 계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처분 의무 부과에 따라서 행해야 될 그 조치를 해야 될 절차 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분청으로 처분 의무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청문에 해당되는 청문 일시에 출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청문 기간에 있어서 청문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해당되는 본 처분이 부과가 될 거고요. 해당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해당되는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또는 이의 신청, 불법 구제 수단에서 이의 신청에 해당되는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해당되는 처분청 소속 상급행정관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심판 청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불법 구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소송 절차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그 농지법 위반, 자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전년도에 있어서 좀 현재 시점이라면 전년도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아, 자경 의무 위반이다, 또는 불법 임대 농지다라고 해서 판단이 됐을 경우, 이 판단이라는 것은 이제 처분청에서 판단을 할 텐데, 통상적으로는 인공위성 사진 판독 결과 또는 민원 제기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된 그 불법 임대 농지 또는 농지법 위반의 자경 의무 위반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농지 처분 의무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처분 의무 부과를 할 테니 이에 대해서 그 청문 출석해서 의견 진술하시거나 또는 의견 제출하라는 취지죠. 적시에 의견 제출하거나 또는 청문 출석해서 의견 진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시고, 의견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되는 그 소명 자료 자체를 그 증거물, 그 증거 사진 이런 형태로서 반드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농을 하고 있다면 영농 근거 사진이나 또는 영농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발급도 되는 중요한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적절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청문 출석해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본 처분 의무 부과가 될 거고, 이 처분 의무 부과는 본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농지를 처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 가격에. 그래서 보통 이런 처분 의무 부과 기간을 그냥 경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먼저 그 농지를 실질적으로 영농을 할 테니 농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기가 그가 의무 부과 기간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고 성실 영농을 하신 다음에 이런 처분 의무 기간이 끝나는 때로부터 해서 3년 동안 성실 작용을 하신다면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볼까요? 어, 현실적으로 그 지방인 그 수도권 쪽에 있는 그 당사자께서 지방에 그 농지를 소유할 경우 현실적으로 영농을 한다, 주말 영농조차도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이럴 경우에 합법적인 형태에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 농지를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수위탁 임대 계약 체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용지 처분 의무 부과가 면제가 되는 그런 방안 또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살펴보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수 위탁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뭐 현재 해당되는 농지에 누군가 그 경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당사자께서는 해당되는 영농 그 현재의 경작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실 테고, 그럴 경우에는 그 한국농어촌공사 해당되는 지사에 확인을 거쳐서 해당 농지가 임대 농지에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임대 농지에 적합한 농지라고 판단된다면 현재 경작자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신 분이시라면
임대인과 임차인께서 상호간의 구비 서류를 갖춰서 해당되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에 방문하고 농지 수위탁 임대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그럼 구비 서류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시에 구비하셔야 될 서류는 이 임대인 같은 경우에 임대인은 우리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또 토지 등기상 전문면서 각 한 부, 또 부동산 종합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토지용 계획 확인서 각 한 부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임차인께서는 뭐 현재 경작자, 그러니까 수의계약 형태를 희망하실 경우에 또는 이 수의계약의 형태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님께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를 방문하셔서 또는 구주상으로 문서상으로 그 등기 발송을 통해서 우리 그 농지 수위탁 임대를 희망한다는 위탁 공고 절차를 진행해서 이에 응모한 그 우선 영농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결정된 결정 대상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역시 임차자, 경작자가 준비하셔야 될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또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그 다음에 도장, 또 임차료 채권에 따른 그 방법이 있겠는데요. 뭐 임차료를 선납한다거나 또는 보증보험 지급 보증,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농지처분의무부가 통지를 받고 나서 이런 그 당사자께서 처리해야 될 행정 처리 절차 또 행정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외적으로 그 농지처분의무과가 면제되는 사유 중에 농어촌공사의 임대 수위탁 계약 체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김경민 행정사였습니다.